본론으로 좀 들어갔어요. 다시 그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사용자 즉 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타오바오죠. 그러니까 옥션 초창기나 지금 네이버 카페 그 중고나라와 같은 즉 중고 시장이 있으시죠. 같이 개인끼리 서로 판매 구매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대 그 혁신이 시작된 거였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죽 써서 개 줬다고 뭐 빠지는 일에서 공은 다 뭐 중국이 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취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는 그냥 그 나라가 좋은 일만 했던 거예요. 자기네 이익보다는. 근데 이제 마인이 이제 중대 결단을 내린 거죠. 개인 간의 거래, 기업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C2C, B2C를 만든 거죠. 중국 시장의 그 엄청난 그 잠재력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공공연한 얘기지만 타오바오의 성장에 중국 정부의 도움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중국이 중화사상이라고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최고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모든 세계 중심이 중국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것들을 좀 중국화 시키려고 하죠. 뭐 중국 짝퉁 유명하신 거 아시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코카콜라가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이 코카콜라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걔들은 이게 원문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커크컬 뭐 이렇게 커크컬 이렇게 읽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화 시켜요. 그거를 영문을 이렇게 중국화 시켜서 중국어화 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읽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고기 때문에 타인의, 그러니까 타국에 대한 추종에 대해서는 아주 부러워합니다. 이미 이게 진출해 있는 이베이가 중국 시장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해버린 거죠. 이 타오바오의 이게 성장세를 못 이겨가지고 이베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6년에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85% 이상, 86%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던데 85% 이상을 알리바바 그룹이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개망신 당한 거죠. 다시 기사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 중국 경제 대표 2인 마윈과 왕젠린이 진짜 대단한 내기를 하게 돼요. 뭐 내기의 내용보다는 그 금액이 더 화제가 되긴 했는데 중국 돈으로 1억 위안, 그러니까 그 당시 175억 원이었는데 저희 나라 돈으로요. 지금 저희 나라 환율이 좀 올라서 한 181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181억짜리 내기가 뭐였냐?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아니다로 두 사람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장악력인 거죠. 인터넷의 이 덩어리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대한 그런 내기였던 겁니다. 물론 마인은 넘는다에 걸었어요. 물론 이 내기에는 마인이 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 흐름이 있고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마인 회장의 승리에 걸고 있고 국제 도박사들도 마인 쪽에 거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IT 육성 정책을 펼친 지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98년부터 재임 기간이 2003년도까지였으니까요.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광통신이 깔려 있어요. 하루면은 울릉도나 제주도 빼면은 대부분 택배 하루면 다 갑니다. 마인 회장이 예측한 건 2020년까지인데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체 거래량의 50%가 넘는 시점이 중국보다 더 빠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식의 쇼핑몰을 안 한다는 건 남보다 뭐 앞서가지 못한다, 뒤처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온라인 쇼핑몰 매년 뭐 3%, 10% 이렇게 급성장했다.
매출이 2배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곤 그랬는데, 예전까지는 인터넷에 의한 가능성만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옥션 G마켓 11번가 같은 이런 오픈마켓이 가까운 기간 내에 백화점 매출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이내장의 내기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시장의 규모를 온라인 시장이 뛰어넘을 거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이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대에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요구가 시작됐고, 인터넷을 안 하는 것은 바보 같다라는 인식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실전적 쇼핑몰 강좌를 녹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짧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을 하면서 요구되는 이를테면 옵션에 불과했다. 저기 그런 데 있죠. 화장품 가게에 가면 알바생이나 사장님이 화장품 사면 샘플 같은 거 넣어주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기도 하고, 그 작은 용기에 담긴 뭐 스킨 로션 세트 사면은 뭐 선크림 하나 껴주고, 뭐 그런 샘플 같았던 인터넷이 그런 옵션식의 개념이 지금의 시기에는 안 하면 안 되는 의식전환의 시기가 와버린 거죠. 좀 말이 어려웠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도기로 한다면 옵션을 껴주던 샘플이 1+1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면은 하나 가격인데 하나 반 가격이나 뭐 하나 사고 나서 20% 더 주면은 기획 상품이 돼서 뭐 1+1로 2개가 와버리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 주가 돼볼지도 모르고요. 온라인이 주가 되고 오프라인이 옵션이 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겁니다. 상품군에 따라 지역이나 이런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 동대문 옷 많이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청평화 시장이나 그 많던 소미시장이 문 닫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타나 옷 파는 건물 중에 거기 어디냐, 굿모닝시티, 그러니까 요 건물이죠. 굿모닝시티라고 하는 이 상가가 있는데 건물 크기는 비슷해요. 두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두타가 좀 더 높고 폭은 굿모닝시티가 더 클 거예요. 건물 크기가 이렇게 비슷한데 두타는 꽉 차 있어요. 근데 굿모닝시티는 거기 3층부터인가 4층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4층부터인가 그 9층인가가 저기 영화관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까지 다 전층이 다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아예 입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인터넷의 영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보다도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고, 소매보다도 훨씬 다 싸겠죠. 인터넷이요.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소매상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소매상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도매상들도 같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프라인이 쇠퇴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사회적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지역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고 오프라인 버리고 다 온라인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특색과 구성, 거기에 따른 철학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시고요. 온라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기대하시고 그 믿음만으로 장사를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에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물론 그 온라인만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온라인을 병행하라고 저는 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과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맞춰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는 참 지금 시대에는 좀 위험한 생각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들었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이해가 되셨나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꼭 필요한 것만 짚어주는 실전 쇼핑몰 강좌 1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녹음쟁이 파파기노였습니다.